다음은 휴식처 공간입니다. 고양이들 맨날 자는 데서만 자던가요? 오늘 여기서 잤으니까 내일 또 여기서 자고 모레도 여기서 자고? 절대 아니에요. 고양이들은 뭐 낮잠 자는 공간, 그리고 뭐 저녁에 자는 공간, 왔다 갔다 여러 가지 공간을 오가면서 자기 쉬는 공간을 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충분히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선호도를 보면 첫 번째는 창밖을 볼 수 있는 공간을 고양이들은 좋아합니다. 그냥 멍 때리고 밖을 보는 거예요. 밖에서 뭐가 왔다 갔다 하고, 이거 자체가 아이들에게 편하게 쉬면서도 뭔가 자극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일광욕하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햇볕을 쬐면서 자기가 그냥 벌러덩 누울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또 본인이 좀 자신감이 넘칠 때 올라갈 수 있는, 올라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마지막으로 오늘은 좀 피곤해, 나 좀 다른 사람들한테 안 보여주고 있고 싶어. 보통 옷장으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처럼 숨어서 쉴 수 있는 공간, 이 모든 공간을 제공을 해주어야지 아이들의 기본적인 스트레스 정도를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직 공간인데요. 제가 방송하면서 보면 안 되는데 이제 반응을 보려고 가끔 댓글을 봐요. 댓글을 보는데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아니, 저 방송은 맨날 캣타워만 나와. 아니, 또 캣타워야? 이런 반응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물론 뭐 캣타워가 협찬으로 들어오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캣타워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이에게 있어서 수직 공간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집에서 다묘 가정인 경우에는 특히나 생각보다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영역이 좁아요. 특히 서울 땅값 너무 비싸가지고 넓은 집에 살기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그 평수 넓힐 수 있는 방법 없어요. 확실한 거는 고양이는 개랑은 달라요. 수직 공간도 다 이용할 수 있고, 그것도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자기 평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수직 공간들을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이들의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다묘 가정에서 캣타워가 중요한 이유가, 집에서 고양이 여러 마리 기르시는 분 계시나요? 3마리 이상. 생각보다 몇 분 안 계시네요. 보시면 거기서 서열이 높은 아이들이 낮은 공간에 있든가요? 보통 높은 공간에 있든가요? 대부분 높은 공간을 사용을 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고양이들이 서열에 대해서도 개념이 있는데, 자기가 높은 공간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본인의 서열에 대해서 충분히 다른 아이들에게 보이고 불필요한 충돌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높이의 수직 공간이 필요하다는 게, 내 서열에 맞춰서 아이들이 올라가서 생활을 하게 되면 굳이 싸울 이유가 또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어요. 낯선 사람만 오면 갑자기 공격하는 고양이. 이런 고양이들에게 가장 좋은 솔루션이 뭔지 아시나요? 현관문 앞에 캣타워를 이렇게 두는 거예요. 왜냐면 고양이가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일종의 공포심에 의해서 공격성을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캣타워, 높은 공간에 있으면 길고양이도 혹시 이렇게 밥 주러 다니시다가 담벼락에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 거 보셨나요? 대부분 그렇거든요. 아니면 차 밑에 이렇게 숨어서 다니거나. 근데 길고양이가 그 담벼락 위에 있을 때 사람한테 막 하악질하고 공격하지 않아요. 뭐 가냐? 그걸 한번 보고 말잖아요. 쓱. 뭐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면 총총총총총 사라지잖아요. 고양이에게는, 집에 있는 고양이도 낯선 사람에 대해서 그런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네, 담벼락과 비슷한 높은 공간이 있으면 처음에는 이렇게 보다가 이 사람이 다가오게 되면 그때 뭐 하악질을 하거나 더 이상 오지 말라는 표현을 하고 충분히 그 시간 동안 자기가 다른 데로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 공간은 정말 여러 가지로 고양이들에게 꼭, 행동 교정에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 당연히 행동 문제가 생기기 전에 아이에게 갖춰줘야 될 요소입니다.
다음은 스크래처. 제가 처음 솔루션 갔던 집에 보호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고양이 좋은 정수기를 사줘서 스크래처는 싹 치우셨다고. 봤더니 가구가 이렇게 좋은 비싼 가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구는 근데 멀쩡하네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역시나 가구 밑판을 완전 다 긁어놨어요. 스크래처 대신에. 고양이에게 스크래처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뭐 놀이? 스크래처는 야생에서도 고양이들이 영역 표시에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가 내 땅이야. 그래서 스크래처가 있으면 좋은 위치가 현관 문 앞. 왜냐면 사람들, 낯선 사람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내 땅이다라고 표시를 해놓으면 훨씬 더 거기에 대해서 편안함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자고 일어났을 때 아이들 기지개 펴고 박박박 긁죠. 네. 시작을 이제 영역 표시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을. 그리고 이거는 아이들 기본 스트레스 해소, 긴장감을 해소하는 목적도 있어요. 보호자분들 퇴근하고 집에 딱 들어가면 아이가 나를 딱 쳐다보고 나서 뭐 하죠? 발라당 눕기도 하지만 스크래처에 몸 쭉 빼고 하죠. 아이가 기분 좋고 약간 흥분된 상태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해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자기의 발톱을 관리하는 그런 의미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 본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스크래처도 공간에 무조건 있어야 되는 필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집에 가서 적절한 위치에 있는지, 내가 적절한 걸 사용하고 있는지, 네, 그 부분 꼭 오늘 확인하시고 한번 재배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 아이들 환경 요소 중에 필수 생활 습관, 이거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 바로 사냥 본능을 자극하고 해소시켜주는 거. 사냥놀이에요, 사냥놀이. 이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요. 안 해주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1살까지는 잘해주세요. 안 해주고 못 빼게 했으니까. 대신에 아이들이 성묘가 되기 시작하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애들이 좀 시들해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안 하기 시작하시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자극하고 해소되지 않으면 이것 또한 행동 문제로 발전하게 됩니다. 아이가 놀지 않는다는 것은 보호자고 집사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개에서 이제 그 전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해서 강영욱 씨가 솔루션을 하면 항상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거든요. 뭐 아이가 어떤 분리불안이 있어요. 공격성이 있어요. 뭐 음식에 대한 식탐이 있어요. 일단 산책은 나갑니다. 왜일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개에서 산책에 있다라고 하면 고양이에서는 사냥놀이가 있습니다. 무조건 아이에게 해줘야 되는 거. 그런데 대부분 이거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데 잘하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드물어요. 보통 언제 해주세요? 생각날 때? 한 번씩? 그쵸? 저도 그랬으니까. 절대 이거는 아닙니다. 생각날 때 해주시는 게 아니고, 고양이들 습성을 보면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공간에서 비슷한 행동을 하는 걸 좋아해요. 자기만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뭐 저녁 7시에 어떤 마을에 어떤 블럭에 가면 항상 그 고양이는 그 시간에 거기에 와 있습니다. 아이들은 분명히 자기의 시간표가 있는데 거기에 맞추셔야 돼요. 그 시간표는 이제 집사님들이 짜주시면 되는데, 이를테면 내가 출근하기 전, 사실 근데 이건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바빠 죽겠는데 출근하기 전이 좀 어렵고, 대신에 퇴근하고 들어오면 아이와 정해진 시간만큼 놀아주시고,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또 정해진 시간만큼 놀아주시고, 이거는 매일 반복하셔야 되고 하루 최소 30분은 해주셔야 돼요. 최소한.
내가 편하려고 고양이를 기르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해야 돼? 그럴 거면 고양이 기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해진 시간에 놀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 애가 장난감 실증을 너무 많이 내요. 조금만 놀아줘도, 이제는 뭐 이거, 이렇게 힘들어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집사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아이가 지루해지기 전에 장난감은 그냥 요일별로 장난감을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번갈아 가면서 놀아주는 겁니다. 월요일에 카샤카샤로 놀아줬으면 화요일은 캐피싱으로 놀아주셔야 되고, 목요일은 또 다른 장난감으로.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 장난감 아무데나 널브러뜨려 놓으시면 안 됩니다. 사냥감이 항상 눈에 보이는 곳에 있어요. 그걸 사냥감으로 느끼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난감은 다양하게 준비하시고 비슷한 시간에 하시고, 아이들에게 이 사냥놀이를 하지 않을 때는 꼭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요. 사냥놀이 하고 나면 애가 막 열심히 뛰어놀아서 이렇게 하거나 좀 지친 것 같아요. 놀이 잘했다. 그래, 잘했어. 이렇게 끝내시는 경우가 많은데, 놀이가 끝나면 아이들이 사냥 뭐 하러 하나요? 놀이로 하나요?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 놀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걸 지켜주려면 분명히 놀이가 끝난 다음에는 좋아하는 간식도 좋고요. 또 평소에 사료 주는 양에 대해서 제한급식을 하신다면 사료 일부를 놀이 종료 후에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아이의 사냥 본능을 계속 유지시키고 놀이에 대한 흥미를 유지시킬 수가 있어요. 이거 다 잘하고 계셨나요? 이 부분도 꼭 가셔가지고 아이한테 적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집 고양이 이렇다고 자랑하시는 분들 많아요. 똑똑하다고. 우리 집 고양이 이렇다. 똑똑한 고양이다. 꽤 많으신데요. 자랑하고 싶으실 것 같은데 최악입니다. 고양이가 먼저 놀아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최악이에요. 아이 놀이 본능에 대해서 평소에 그만큼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오죽하면 아빠 놀아줘 이런 거거든요. 쉬는 날 아이들이 아빠한테 놀아달라고 조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 똑똑하다고 자랑하시기 전에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가지시고, 아이들 이렇게 하기 전에 훨씬 더 30분 놀아줬는데도 이렇다. 그럼 그 이상 놀아주셔야 돼요. 아이의 에너지가 그만큼 많은 거니까. 그리고 제가 아이들 솔루션으로 사냥놀이 이거 하는 걸 솔루션을 상당히 많이 드려요. 강박증이 있다거나 또 이식증이 있다거나 이런 거 있을 때 이제 사냥놀이에 대해서 항상 솔루션을 드리는데, 이 이야기 하시는 분 너무 많아요. 저희 집에는 사냥감, 이게 장난감 가져다 주면 누워서 이러고 만다고. 이거 두세 번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아무 관심이 없다고. 근데 그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 집 애가 6개월이었는데 그런 모습 본 적 있으세요? 아파서 죽기 직전의 고양이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었던 거는 아이가 평소에 사냥놀이에 대해서 워낙 자극이 안 되다 보니까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희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무료해지면 대부분 그런 고양이들 어떻게 돼 있냐면 배가 이만해요. 자기 똥꼬 그루밍도 못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다시 재교육을 해야 되는데, 재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냥을 왜 하죠? 배가 고파야 하죠.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면 아이를 항상 어느 정도 배고픈 상태를 유지를 하시고, 아이가 사냥감의 반응을 보일 때만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쳐다보기만 해도 간식을 한두 개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집중하는 걸 배우게 되면 이걸 움직이는 거,
아이가 따라오면 그 다음에 보상을 주시고 이런 식으로 다시 일깨워 주셔야지만 사냥놀이도 재교육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짜증 또는 먹는 걸로 푸는 폭식,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우리 집 애가 11살인데 잘 안 노는 것 같다. 그건 좀 달라요. 아이가 이제 좀 노령묘가 되다 보니까 안 놀면 어딘가 아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느 순간부터 아이가 활발했는데 노는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 관절염이라든가 또는 실제로 내과적 질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건강 상태에 대해서 꼭 먼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우리 고양이 먹여 살리느라고 너무 바빠요. 해줄 게 너무 많으니까 도저히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편법이라도 쓰셔야 돼요. 어떻게? 아이가 혼자 있는 시간 동안에 CCTV 보면 아이들 거의 하루 종일 잠만 자요. 보호자 없을 때. 그 시간에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일단 먹이 퍼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집안 곳곳에 먹을 것을 숨겨두고 아이가 찾아다니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사냥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형태를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캣닙 영상이라고도 하는데 고양이 예능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TV를 예약을 해서 그걸 틀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비둘기가 나와서 그냥 막 사료 쪼아 먹는 건데 고양이는 재밌잖아요. 이게 사냥감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대체로 좀 해주시는 방법도 있고, 창밖 공간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휴식처이기도 하지만 아이가 무료할 때 그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들로 좀 그걸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사람으로 치면은 TV 한 대 놔주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창밖 공간은.